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린 에너지 전기차 분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이거를 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 전기차 분야는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이 공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해놓고 제가 별표 두 개를 쳐놨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가 이제 원자력, 태양광, 풍력 요거는 같이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변화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전기차, 수소차는 이 변화되는 바뀌고 있는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단의 변화라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하도 이슈가 되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랑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갖고 놀았던 미니카,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건전지였죠. 건전지하고 모터, 그다음에 여기 날개.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네. 어쨌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가 과연 뭐냐? 이거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전기차로 분류되는 거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 그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전기 자동차 EV,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쉽게 해서 휘발유도 쓰고 전기도 쓴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엔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는 거죠. 모터도 있는 거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마찬가지 전기도 쓰고 휘발유도 쓴다. 자, 그런데 뭐냐면 방법의 차이가 비중의 차이입니다. 요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요거는 주로 화석연료로 가고, 그죠? 전기는 보조, 그죠? 자, 요거는 뭡니까? 주로 전기로 가되 화석연료, 그러니까 휘발유가 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오는 거 뭡니까? 내연기관이 없어진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도 그 원료죠. 광물, 니켈, 리튬, 뭐 코발트 이런 거죠. 요런 거에 맞춰진 산업, 요런 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의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극재, 뭐 분리막, 전해액, 뭐 음극재, 뭐 이런 거, 이 소재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광물과 소재로서 배터리를 만들죠. 배터리를 각형, 파우치형, 뭐 원통형 이렇게 만들죠. 자, 이게 완성차 업체로 가서 전기차에 탑재되고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쓴 배터리는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이런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배터리 소재랑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쳐놨죠. 소재랑 폐배터리 재활용,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다. 별표 두 개짜리니까요. 자,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를
전면, 그죠? 전면 판매 금지한다. 그죠? 그 전까지 나온 것들은 이제 좀 혼합해서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2035년부터는 못 판다. 자, 중국차는 내연기관차를 올해 이미 생산을 중단을 했다. 누가? BYD. 중국 전기차 1위. 그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추이는 꾸준히 상승을 계속 할 거고, 자, 이 밑에 보시면 2030년까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 그죠? 뭐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성장 전망은 좋은데, 자, 배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배터리가 어떻게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요거는 다 이제 지나왔고요. 저거 지금은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먼저 들어갔었죠. 그죠? 기술력이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스마트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 갤럭시 그 핸드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불나고 그런 거 있었죠. 뭐 작년에도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건 약간 불안정하긴 하다는 거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해서 적용을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전고체 배터리,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이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미래로 가면은 황화물계, 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떠한 소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배터리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뭡니까? 황화물계와 산화물계 배터리가 쓰일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또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자,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는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가 는 거죠. 자, 리튬 황전지, 리튬 에어전지, 나트륨 전지, 전고체 전지, 요런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리튬 황전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죠. 그죠? 요거 삼성 SDI나 나머지 LG화학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트륨 전지는 중국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 리튬 황전지는 양극 활물질 그쪽 계열의 황 또는 황화합물이 쓰인다. 자, 음극에는 리튬 금속이 쓰인다. 그죠? 이런 용어들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전해질은 고체 전해질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리튬 에어전지는 공기를 이용하고 리튬 금속이 들어간다. 이거 나트륨 전지는 중국 거니까 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뭡니까? 전해질에 세라믹과 황화물계, 산화물계가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런 것들이 있네라는 것만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이 좀 꼬이는데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입니다. 현재는 어떠냐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원자력,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그죠? 그 다음에 풍력,
요거를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여기에서 세계에 지금 1위가 다 1위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죠. 여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신재생 쪽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도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CATL 여기가 전 세계 배터리 1위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내수 시장을 기반한 퍼센테이지가 적용을 하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이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2파전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더 좋다 하는 거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 자, 중국 거는요. L, F, P 배터리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N, C, M 또는 N, C, M, A 또는 N, C, A. 자, 요런 배터리를 쓰고요. 자, 차이점이 뭐냐? 중국 거 리튬, 그다음에 철, 인산.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안전하다. 그 대신에 단점이 뭡니까? 충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짧다. 그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다.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면 키로수가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뭡니까? N 니켈, C 코발트, A 알루미늄 또는 니켈 코발트, M 망간 또는 이거 두 개를 섞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게 핵심이죠. NCMA 배터리.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 이게 왜 이런 명칭이 붙느냐? 양극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 소재가 양극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명칭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NCM 계열의 배터리는 반대겠죠. 중국 거랑 주행 거리가 길다. 대신에 뭡니까? 상대적으로 충전 속도도 빠르다. 상대적으로. 그 대신에 불안정하다. 화재가 날 우려가 꽤 높다는 거죠. 또 뭐 요 관련된 얘기는 또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터리의 차이점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벌써 13분이야. 아이고. 자, 배터리 소재의 중요성은 오늘 길더라도 쭉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겁니다. 전기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전기차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0만 원의 43%가 배터리 가격이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자재들, 부품들이 들어간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3% 가량을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배터리 중에서 배터리 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기타 모듈 부품, 조립 부품 이런 것들이 단가를 차지한다. 자, 이 배터리 셀 중에서도 보시면 소재가 60%다. 가격이 원가가. 그죠? 자, 그러면 이 소재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점점. 자, 이 소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양극재가 32%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음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기타. 결국 뭡니까? 양극재가
핵심이다. 자, 그 중에서 요 전해질을 놓고 보면 전해질 염이 40, 첨가제 30, 유기용매 30. 제가 이 첨가제를 주목하기 위해서 요거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면 2030년까지 양극재의 캐파, 음극재의 캐파, 분리막의 캐파, 전해액의 캐파. 어디에 투자를 우리는 해야 될까요? 그죠? 예. 얘는 아니다.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뭐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오래 들고 가실 생각이시라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뭐 향후 1, 2년 안에까지는 얘도 괜찮죠. 향후 1, 2년 안에까지는. 그러나 처음부터 선택을 안 하는 게 속 편하죠.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용 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 네. 뭐 어마어마하죠. 네. LFP 아까 뭐라 그랬죠? 인산철 배터리 미미합니다. 네. 나머지 NCM 계열 우리나라 거 어마어마하죠. 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까지 주도주가 이제 얘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구성을 보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렇게 생긴 거, 그죠? 밑바탕에 깔리는 거, 이걸 배터리 팩이라고 하고요. 팩 안에 요렇게 모듈이 들어가고요. 이 모듈 안에 셀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를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해하고 배터리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자, 셀이죠 이건. 자, 셀입니다. 겉에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그죠? 케이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빨간색, 파란색에서 크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조그마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을 뭡니까? 전해질, 액체형 전해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자, 겉에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안에 전해질이 차 있고, 요거를 구분해 놓은 분리막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양극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자, 음극에는 구리가 들어갑니다. 구리.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극 안에 활 물질이라고 있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니켈, 코발트, 망간, 철, 인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극 활 물질은 뭡니까? 현재까지는 흑연.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씩 실리콘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리튬 메탈로도 점차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죠. 작년도 재작년도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 사고, 화재 사고가 많이 났죠. 예. 그것은 왜 그러냐? 자, 리튬 전해질에 구성되는 요소가 뭐냐면요. 리튬염이라는 거죠. 리튬염.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리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는데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 충전. 그죠? 그다음 자동차가 달리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해서 방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해질과 음극재에다가 첨가제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첨가제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음극재는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넣기 시작했고요. 자, 전해질에도 추가적인 첨가제를 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엄청 길어지네. 자, 주요 완성차 업체 배터리 협력사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세요, 그냥. 네, 각 회사별로 어떠한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글씨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순수 전기차 생산업체, 탑티어 테슬라, 그죠? 우리나라에는 뭐 현대 자동차나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폭스바겐이나 이런 뭐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어떤간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있을 거고요. 얘네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 생각엔 별로 메리트가 없다. 자,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애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에는 크게 이렇게 있죠. 얘네도 제가 볼 땐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런 메리트가 있냐? 양극재, 전해질, 전해액, 음극재, 동박까지. 동박도 제가 볼 땐 별로. 음극재,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요쪽이 제가 볼 땐 괜찮다라는 겁니다. 동박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분리막은 아예 건너뛰자는 거고요. 자, 양극재는요, 주행 거리의 밀도 때문에 주행 거리에 영향을 준다. 자, 음극재는요, 음극재하고 전해질은 아까 첨가제를 넣는다 그랬죠? 화재 예방과 고속 충전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양극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들었던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까지 있다. 이미 많이 올랐죠.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LNF를 4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괜히 팔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건 네, 좀 아쉽긴 한데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요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양극재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에코프로비엠은 NCM 계열이고요. LNF는 NCMA 계열입니다. 기술력은 LNF가 더 좋은데 일단 캐파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많다. 되게 많다. 근데 LNF도 캐파를 따라잡고 있다. 그러니까 캐파상으로 가장 많은 건 에코프로비엠, 그다음 LNF, 포스코케미칼. 근데 이 포스코케미칼은 이도류입니다. 이도류.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다 해요. 그 다음에 그 포스코 회사에서 그 해외에 이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광물, 광산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제 선택은 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해액,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그다음에 전해질, 첨가제는 천보, 동아기업, 덕산테커피아, 캠트러스. 요런 애들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보세요. 자, 음극재, 포스코케미칼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대주연자재료, 나노가 얼마 전에 그 뭐 메탈 뭐 개발했다 그래서 엊그저께 뭐 뉴스에 나오던데, 이거는 일단 여기다 넣긴 했는데 나중에 전고체로 갈 때 중요한 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동박은 SK 넥실리스가 하는데, 물론 이제 SKC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SKC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와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고려 아연 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따로 또 판을 하나 만들기 그래서 여기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자, 광물 분야 리튬은 포스코, 에코프로, 이수화학, LNF는 최근에 뛰어들었고요. 자, 니켈 분야는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좋아 보이고, 이제 코발트는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코스모학 이런 애들이 좀 하고요. 자, 배터리 장비는 조금 곁다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NT, CIS, 하나기술이 하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나기술이 하는 게 많다. 이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충전소가 갈만한데 이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LG 헬로비전이다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첨가제를 말씀드렸죠.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첨보, 동화기업, 국전약품. 얘도 제가 한번 국전약품 그 동영상 설명을 드리면 영상 올려드리면서 얘도 전고체 쪽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제 나노신소재의 경우도 제가 20년도 그때 팬데믹 터질 때, 그때 아마 2,500원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평단이 그 정도인데 꽤 높은 가격에 저도 이제 팔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 더 올랐죠,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 좀 아쉽죠. 자,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폐배터리 재생 분야. 자, 요것도 폐배터리 수거는 현대글로비스, 성능검사, 여기도 하나기술 들어가네요. 방전장비, 그죠? 전후처리, 리사이클이 중요하죠. 최근에 상장했던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애들, 영풍, 그죠? 코스모학 이런 애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된다. 특이할 만한 상황은 이 폐기물 업체인 인선 ENT도 리사이클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왜 이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를 했냐면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왜냐, 이미 양극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예전에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높기 때문에 단가가 아쉽다. 그래서 다음번에 전고체 배터리든 뭐든 나올 때 이수학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어쨌건 아쉬운데, 그러면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이 뭘까? 차세대 배터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는 뭡니까? 여기 폐배터리 재생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건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차세대 배터리를 보면요, 아까 이건 설명드렸죠. 어쨌건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 리튬, 황, 아까 저 설명드렸죠. 황, 리튬, 금속, 메탈, 그죠? 요런 애들, 세라믹, 뭐 요런 애들이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애들, 이런 거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세대 전지 관련 특허 출원 건수. 네. 일단은 과거의 건데, 어쨌건 뭡니까? 전고체 분야는 일본이 좀 특허를 많이 내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 이후에 많이 특허를 많이 출원했죠. 우리는 리튬, 황 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개발 계획, 상황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뭡니까? 2027년에 상용화 목표로 한다. LG 엔솔 26년에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 30년에 황화물계 배터리, 삼성 SDI 27년에 황화물계 배터리, 이렇다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30년에 황화물계 배터리. 너무 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단은 25년부터 뭔가 그 전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퀀텀 스케이프라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회사가 있는데요. 아직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얘네가 2025년부터 양산한다는 거죠. 이거에 맞춰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3년 4년.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에코프로비엠 LNF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차트를 보시면 한 1, 2년 전에 큰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매집 구간, 2, 3년 전에 매집 구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큰 상승과 하락.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이상하게 작년도에도 한번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에 한 번 더 이렇게 매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리튬 현재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그럼 전고체 배터리에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양극재,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똑같이 들어갑니다. 음극재, 현재 흑연과 실리콘에서 리튬 메탈로 바뀐다. 일단 얘가 바뀌죠. 음극재의 주목, 얘가 바뀐다. 자, 전해질 리튬이엄 첨가제에서 황화물계, 얘가 바뀌죠. 두 개를 주목해야 된다. 분리막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 주식에다가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 이거 사시면 돼요. 퀀텀스케이프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장한 게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SK 이노베이션이 공동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하고 싶지만 좀 미국 주식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갖고 안 하는데, 일단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면 슬슬 퀀텀스케이프 저점에 계속 분할 매수 해갖고 모으시면 나중에 크게 가겠죠. 이거. 예. 진짜 장투하시는 분들.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는 양극재 관련주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뭐 LNF.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큼 올라가겠습니까? 앞으로. 뭐 LNF가 지금 20만 원인데 100만 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0만 원대로 보이긴 하는데 저거 해갖고 그죠? 그럼 얘도 만약에 100만 원까지 또 갔어. 뭐 그렇게 될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 몇 배가 가는 거야? 도대체 몇 배가 가는 겁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건 얘는 유지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 더 가겠지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겁난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뀌는 건 음극재, 리튬 금속과 황화물계 전해질인데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이수화학이 벌써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표 종목으로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이지만 나중에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 삼성 SDI가 갈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개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요. 어쨌건 기술력은 얘가 좀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대장주는 얘네들입니다. CIS, 이수화학, 금양, 한농화성 얘네들이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애들은 EG, 동아기업, 첨보, 국전약품 얘네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애들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기타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도 좋은 애들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여기 없는 종목들이 갑자기 부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요 중에서 몇 가지만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그죠? 지금 주목은 이수화학하고 금양이 좀 많이 받았지만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그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그죠? 그거랑 상용화 기술 개발 요게 국제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가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얘도 좀 괜찮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수화학의 황화수소 관리 기술 그게 이제 국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독점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수학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거고요. CIS는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EG 얘는 고전압 고용량 양극 및 고용량 음극 기술을 개발을 국책 과제로 진행 중입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EG는 또 특이하게 히토류 관련돼서도 함께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는 애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동화기업은 전고체 전해질 배합 성공했고 삼성 SDI하고 나중에 연결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좀 30분 안쪽으로 최대한 끊으려고 했는데 넘어서 죄송하고요. 주말 동안 또는 앞으로 주가 움직임에 맞춰서 종목들을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어디로 들어갈지 잘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